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19년 KT 하반기 채용을 맞이해서 전반적인 채용 절차와 인적성 검사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려고 지금 안내차 여러분께 나온 강사 신정민입니다.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이제 뭐 삼성, LG, SK, CJ를 비롯한 여러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이제 채용 공고를 발표를 했고요. KT도 마찬가지로 평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채용 공고를 지금 올라와서 지금 지원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금 지원 기간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채용 절차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대비해서 어떤 유형이 여태까지 출제되었고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지원 기간은 이제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인데요. 보통 이제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제 각자 그 지원 공고 그 지원 기간에 그 마감 시간이 있어요. 2시까지 마감하는 데도 있고 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6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서요. 요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좀 시간 체크를 좀 잘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 날에는 그 접속이 좀 약간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 전날 미리 좀 작성을 차근차근 해두셨다가 꼼꼼히 한번 마지막까지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에 될 수 있으면 마감 시간 좀 전에 작성 완료해서 최종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분야는요. 채용 분야는 이번에 하반기 KT는 보통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연중 2번 크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다른 기업에서는 뭐 하반기에만 주로 보는 곳이 있고 상반기에만 주로 채용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뭐 삼성이나 다른 곳처럼 상반기 하반기 고정적으로 보는 곳이 있는데요. KT도 마찬가지로 계속 한 5년 넘게 5년 계속 동안 그 상반기와 하반기 주로 2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채용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하반기 채용은요, 상반기 채용보다 조금 더 채용 규모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그 약간 채용 비리와 관련된 그런 안 좋은 기사 보도가 또 있었고 널리 좀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더불어서 좀 채용의 기회를 좀 넓히고자 상반기보다 조금 더 채용의 그런 관문이 조금 넓어져서 인원도 조금 더 40% 정도 좀 더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석박사 그리고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장학생 프로그램까지 지금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상반기보다 조금 더 관문이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신입 석박사 포함해서 KT에서만 한 420명 정도 지금 채용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채용 분야는요, 경영 전략, 그리고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에서 AM, 기업 영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자, 경영 전략은요, 상반기와 좀 여기 안에 직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상반기와 조금 다르고, 상반기에서는 관련된 전공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서는 전공이 무관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도 상반기와 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요 부분은 하반기에 좀 추가되었는데요. 좀 대형 고객 영업 관리 요 부분에 대한 그 직군입니다. 그래서 채용 분야는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용 절차를 보시면요. KT는 채용 절차가 다른 기업과 좀 비슷하게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시면 인적성 검사를 보시고요. 인적성 검사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두 가지를 같은 날 보시는데요. KT 인적성 검사 마친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거쳐서 마지막에 신체 검사까지 하시고 최종 합격이 되는 건데요. 서류 전형은 지금 10월 2일 날 결과 발표가 되어 있고요. 아까 기간이 9월 16일까지 이제 접수 기간이니까요. 아직 지원 준비 중이신 분들은 그 공고문 내용과 해당 직군 설명 같은 거 좀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그 KT 채용 홈페이지 가셔서 입사 지원 작성 쪽 보시면 그 단계별로 차근차근 작성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꼼꼼히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그리고 채용 정보와 관련된 카페에서도 그 같은 직군에 지원을 하시는 그런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들어보시고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꼼꼼하게 서류 전형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 면접, 신체 검사까지 이런 전반적인 채용 절차 간단히 안내해드렸고요. 자,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이요. 2019년 하반기에 서류 전형에서 AI를
AI로 좀 검토한다.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원자의 직무와 인성 그리고 그런 직무와 적합도를 조금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또 표절 여부도 조금 판단하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기소개서 할 때 좀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걸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올렸던 거를 참고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거기서 조금 수정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중요성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른 타인의 그런 글을 좀 많이 참고해서 차용한 거는 그런 것도 좀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필터링으로 그런 걸러내기 위해서 AI 시스템도 도입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여느 때보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거.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쪽 보시면요. 입사 지원 그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 채용 정보 인증을 개인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 교육 및 경험, 자격, 기타, 자기소개서 그런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하고서 마지막에 최종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마다 임시 저장도 있고 저장도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전에 충분히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요. 자, 기본 정보에서는 성별, 나이, 뭐 지원 분야, 본인의 사진도 등록할 수 있는 공기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아직까지 사기업에서는 사진 등록하고 인적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및 경험에서는요. 이제 뭐 고등학교도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지역 소재는 어딘지, 언제 졸업했는지 그런 날짜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월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대학교랑 대학원도 학위, 전공을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졸업을 마치지 못했는지, 소재지 그리고 학점도 다음 몇 점 만점에 몇 점에 졸업했다 그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육 및 경험 사항도 그 각자 해당에 맞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격 및 기타에서는요. 자격증 그리고 공인 외국어 시험 영어 점수 본인이 직접 취득하신 게 있다면 그 자격 정보 자세하게 기재하시고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도 본인이 뭔가 좀 직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득해 놓으셨던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검색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하셔서 충분히 다 기재하실 수 있는 것들, 본인의 커리어를 조금 더 입증하실 수 있는 거라면 자격증도 다 체크를 하시고요. 수상 경력, 대외 활동 그런 것들도 여기서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서류 전형에서는요. 자, 입사 동기, 질문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사 동기와 그 성장 배경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역량과 노력. 본인이 KT에 입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군에 입사 후에 본인이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거를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700자 정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번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힘들었던 점, 살면서 여태까지 좀 힘들었던 점과 그런 거를 도전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란도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 어떠한 그 공통 과제를 협업해서 잘 이루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을 기술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각 질문마다 700자 내외, 700자 안쪽으로 800자 안쪽으로 이렇게 글자 제한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조금 워드로 미리 좀 작성을 좀 해보시고 좀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하시기 전에요. 맞춤법 검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검사는요. 국립국어원에 가시면 맞춤법 검사기가 따로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즘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서 그 검색창에 맞자만 쓰셔도 돼요. 맞춤법 검사기 자동 검색어로 바로 뜹니다. 그럼 맞춤법 검사기 통하셔서 그쪽에서 한 단락 복사 한글이나 워드로 본인이 직접 치신 게 있다면 한 단락을 복사해서 한번 검사해서 하시면 띄어쓰기 맞춤법 틀린 거 웬만큼은 다 걸러지니까 그거 충분히 반영하셔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최종 제출하시고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 통과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동안에 우리는 또 인적성 검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고 이제 인적성 검사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인적성 검사 KT그룹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그룹의 인적성 검사는요. 계열마다 좀 차이를 보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열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크게 인문계와 이공계 영역이요. 좀 6가지씩 보게 됩니다. 6개씩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인문계 4개, 인문계와 이공계 4개 공통으로 보고요. 인문계 2개, 이공계 2개는 좀 따로따로 보는데요.
KT그룹 인적성 검사는요, 몇 년 동안 크게 유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여타 교재나 아니면 그 정보를 충분히 입수를 하셨다면 그 유형대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유형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을 좀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유형을 준비하시되 우리는 만에 하나 여지를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설사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대처력도 함께 기르셔야 하기 때문에 유형은 참고로 보시고 유형 연습을 하시되 다른 영역이 출제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대응력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이공계 KT 시험은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단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다. 다른 기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KT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문항수에 비해서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기업보다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자, 공통과 인문계, 이공계 차이점 보이는 그런 유형 파악 한번 해볼게요. 우선 KT 인적성 검사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로 나뉘어지는데요. 인성 검사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적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적성 검사에서 공통에서는요, 지각 정확력, 언어 추리력, 판단력, 응용 수리력 이 네 가지는 인문 이공 공통으로 보고요. 그리고 인문계에서는 어휘 유추력, 단어 연상력이라고도 합니다. 어휘 유추 또는 단어 연상, 그리고 직무 해결력, 이렇게 두 파트를 또 따로 보고요. 이공계는 수추리 또 도식 추리 이 두 부분을 조금 인문계와 차이를 두어서 보게 되는데요. 문항수와 제한 시간 좀 한번 보세요. 자, 문항수 30문항인데 6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언어 추리력 20문항 12분, 판단력 20문항 12분, 응용 수리력도 20문항 12분. 굉장히 시간이 짧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20문항에서 10분, 10분 내외로, 그리고 이 부분은 직무 해결력은 NCS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역이 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해결력은 좀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풀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문항에 18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문항수와 제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좀 그건 참고해 두시고요. 이건 평균적인 그런 제한 문항과 시간을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 유형과 특징이 나와 있어요. 지각 정확력, 제시된 문자랑 도형 기호의 개수를 찾는 문제, 요건 개수 찾는 문제고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문자열이나 도형의 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출제되지 않은 거,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도형이나 글자를 찾는 거, 제시되지 않은 문자와 도형 기호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건 지각 정확의 지각 속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에서 잘 보이는 거 빨리 찾는 거. 그래서 지각 속도와 관련된 지각 정확력이고요. 언어 추리력은 참거짓 알 수 없은 명제와 대우, 그러니까 명제를 이용한 그런 명제 3단 논법, 언어 추리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판단력은요. 이 판단력은 언어에서 독해와 그리고 수리에서 자료 해석이 약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독해 문제랑 자료 해석 문제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독해는 긴 지문을 읽고서 이 지문의 내용과 옳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추할 수 없는 것은, 또는 그리고 글의 주제, 문단을 여러 가지 섞어놓고 문단 배열 순서를 논리적으로 한번 다시 배열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밑줄을 쳐놓고서 이 밑줄의 밑줄에 담긴 그런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보시오, 그런 문맥상 알맞은 의미 찾기, 이런 문제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독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은 대기업 인적성 검사와 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요 자료 해석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적절한 그런 계산 문제도 있고요. 도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시된 도표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거기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새로운 도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판단력은 독해와 언어적 측면하고 수리적 측면을 좀 같이 평가한다는 거, 그 판단력, 그게 조금 차이를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응용 수리력은요,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리에서 응용 계산, 응용 수리, 기초 계산 그런
그쪽 부분 준비했었던 거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방정식, 부등식, 뭐 확률, 농도, 뭐 속도, 거리, 시간, 요 거속시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뭐 원가, 정가, 우리가 응용 계산 파트에서 많이 보아왔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12문항에 20문항을 풀어야 돼서 빨리 식을 세우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능력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지각 정확력, 언어 추리력, 판단력, 응용 수리력 보셨고요. 인문계에서 따로 보는 거 어휘 유추력인데요. 아까 단어 연상력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단어 연상. 제시되는 그런 영역의 명칭은 다를지라도 어떤 명칭이 나오던 그 문항 스타일은 한번 익혀두시면 되는데요. 제시가 뭐 어떤 네모 박스 안에 뭐 9개의 단어를 나열을 하고요. 그 중에서 3개의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찾아내는 거 그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유형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 해결력은 NCS 문제 해결 능력과 유사한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안,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쪽 볼게요. 이공계는요, 수추리력하고 도식추리력이 있습니다. 자, 수추리력은 우리가 뭐 수추리, 문자추리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 나열된 수를 보고서 그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올 그 숫자를 찾아내는 거, 또는 뭐 문자 추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문자를 수적 규칙을 숫자로 바꿔서 그런 변화되는 규칙을 찾아내서 역시 수추리와 접목해서 푸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규칙을 찾는 문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치환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추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이어서 아마 유형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시지 않겠지만 여기서 조금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게 규칙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2018년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이 수추리력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문제 연습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서 어떤 규칙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거 문제 연습도 필요하고요. 문제 연습을 통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참 중요한 거라서 수추리력에서 문제를 딱 보시고 만약에 감이 잘 안 오시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사실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제에서 내가 이 규칙을 적용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다른 규칙도 적용해보고 그 한 문제에 2분, 3분 매달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직관적으로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바로 다음 문제에서 본인이 푸실 수 있는 문제 다 푸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바로 두 번째 턴으로 돌아오셔서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도식 추리력은요, 어떤 박스에 그 문자 도형에 어떤 도형이나 무슨 뭐 문자가 어떤 규칙을 보여요. 어떤 흐름이 보이는데 이 흐름의 규칙을 찾아내서 뭐 가로열하고 세로열하고 여러 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거 어떤 규칙을, 암호의 규칙, 뭐 도형의 변환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을 적용해서 결과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공계는 수추리, 도식추리, 인문계는 어휘유추, 그리고 직무해결 이렇게 2개씩 좀 차이를 보인다는 거 간단하게 유형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합격 팁 말씀해 드릴게요. KT는요, 답을 찍으면 오답 감점을 준다고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절대 찍지 말자. 답을 찍으면요, 감점되는 거를 고사장에서 감독관님들이 직접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공란으로 두시는 게 낫습니다. 공란으로 두시고 찍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 그런 것도 지참면 안 된다고 해요. 만약에 가지고 가셨더라도 다 가방에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시계 보실 수 없고요. 그리고 감독관에 따라서 이거는 전부 다 그룹 계열별로 100% 통일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제한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곳도 있고 안내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관리 조금 타이트하게 시간 계산해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 마지막에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체크 좀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인펜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그 볼펜이나 다른 필기구, 샤프나 연필 같은 걸로 문제 풀 수 없어서요. 컴퓨터 사인펜으로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인펜만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한번 사전에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좀 본인이 평소 공부했던 그런 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사장에서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다른 필기구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미리 연습 좀 해서 감을 좀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인문계와 이문계의 시험 영역이 다름을 알아두자. 요거는 아까 앞서서 설명해드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특별한 유형이 최근 뭐 한 3년, 4년 동안 특이한 유형이 새로 추가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형을, 출제 유형을 충분히 공부해 두시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조금 단계별로 난이도가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그 유형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유형별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모의고사 3회분이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KT그룹 인정성검사 모의고사 3회분 교재에서 간단하게 그 유형별로 처음 나오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해서 지각 정확력이에요. 아까 이거 6분 동안 30문항을 6분에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0문항 6분 뭐 또는 뭐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 굉장히 짧다는 거. 자, 다음 제시된 문자 또는 도형과 같은 것의 개수 구하시오. 여기 있는 것 중에서요. 우수가 몇 개 있는지 빨리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여기가 제시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동체 시력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직관력이 좀 빨라야 돼서 그런 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시선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세로열을 기준으로 보신다든지 어떤 뭐 두 줄 위주로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요 세로열 기준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서 우수 나오면 여기서 우수 골라내고 하나, 둘, 셋, 넷 그런 식으로 개수를 좀 빨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세로열로 빨리빨리 보셔서 그렇게 개수를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파악하셨다면 바로 답 체크하고 답안지까지 마킹까지 하고 그게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각 정확력입니다. 지각 속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추리력이에요. 요거는 이제 명제와 대우, 참거짓, 알 수 없음 뭐 이런 거 세 가지에서 주어진 명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모든 고요함은 여유롭지 않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알 수 없음이냐 이런 거를 골라내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공부했던 것 명제에서 우리 어떤 거 나왔나요? 뭐 이, 대우 이런 거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대우도 한번 다 해보시고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경우를 좀 다 따져보신 다음에 요 참거짓 알 수 없음 이것도 좀 빨리 골라내셔야 되고요. 언어 추리력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해요. 2019년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어 추리력은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언어 추리는 좀 다양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한번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판단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독해 문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 같이 있는 거. 독해와 자료 해석 두 가지 같이 판단력 유형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응용 수리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 그리고 뭐 방정식, 뭐 시간 구하는 거, 그리고 거속시, 거리, 속력, 거리, 시간 그런 거 구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문항이 12분에 20문항 풀어야 되니까 빨리 식 세우고 빨리 푸실 수 있는 거 계산 능력, 시간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어휘 유추력, 단어 연상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 제시된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 공통적인 거 3개 골라내서 답을 찾아내는 거. 요것도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직무 해결력입니다. 인문계에서 보는 거 직무 해결력. 요거 단어 유추력도 자, 단어 연상력, 어휘 유추력 요것도 이제 인문계에서 나오는 거였죠. 앞에 설명드렸던 1, 2, 3, 4 네 번째까지는 공통으로 보는 거였고 이거는 어휘 유추력은 인문계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6번째 직무 해결력 요것도 NCS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좀 약간 유사함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문제 유형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작년 2018년 하반기였나요? 어느 한 분기에서는 요게 직무 해결력이 20문항인데요. 20문제 전체가 한 가지 상황에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NCS 여러분 NCS도 공부를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트 문항도 있고 한 문제짜리 나오는 것도 있고 각자 좀 개별적인로 끊어진다면 KT에서 나오는 직무 해결력은 어떤 큰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파생되는 계속 그 상황에 연결되는 그렇게 큰 범주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해서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에서는 수추리, 나열된 수의 규칙을 찾아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고르는 거, 그리고 때론 요게 이제 문자열이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식 추리력. 자, 어떤 문자나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요런 중간중간 어떤 기호가 있어요. 뭐 전화기 모양도 있고 요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런 이 도형 변환을 거치면서 이 FJPE가 두 개를 거치면서 JHTC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 각각에 숨겨 있는 규칙이 뭔가 이거를 찾아내서 각각에 적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 연습을 좀 통해서 뭐 앞글자랑 뒷글자 서로 바꾸기 아니면 뭐 역순으로 바꾸기 각각 많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서요. 그런 규칙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KT그룹 인적성 검사,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하반기, 대비해서 준비하실 건데요. 그래도 좀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기보다는 여태까지 나왔던 유형이 또 그대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너무 좀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고 평소에 연습했던 게 나오지 않으면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시험장에서 그런 겪고 싶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한번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그 자기소개서도 좀 꼼꼼히 잘 작성하셔서 서류 전형 일단 통과하시고 인적성 검사까지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또 인적성 검사 합격하시고 나면 또 이제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면접도 뭐 실무 면접도 있고 임원 면접도 있어서 준비하실 게 참 많을 거예요. 마지막 관문까지 여러분 준비하실 게 많겠지만 끝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는 그런 직군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을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